6.13 지방선거 최대의 변수가 되나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아직도 인터넷에 뜨거운 같은 열기를 달구는 것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파문입니다. 자, 기자회견도 한다가 또 취소했어요. 그죠? 또 하여튼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그랬었는데 이 문제를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희정 전 지사죠. 이제 전 지사의 3월 5일 날 뉴스룸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평소의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안희정 전 지사의 행동이 이제 하나 둘 밝혀지면서 그 배신감이 저는 폭발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 보면 도덕적으로는 저는 비난받을 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비서실에서 했다고 하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할 때 정말 젊은 여성들이 정말 뒤핀 겁니다. 그럼 합의한 거면 불륜인데 그건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정치권 전체에 대한 미투 이런 반응도 있지만 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이제 뭐 정봉주 등등의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응? 저도 깜짝 놀라게 김성태 의원 뭐 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성대에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좌파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던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하게 반성할 이야기라고 한 걸 보면 제가 봐도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 또는 뭐 이 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학에 워낙 진보적인 성향이 많다 보니까 진보 성향의 분들이 지금 미투에 많이 걸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의혹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정치인 스캔들 중에서 아마 가장 폭발력이 강한 것 같고 지금 어떤 일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섹스 스캔들에 버금갈 정도로 큰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민주당에 일단 1차적으로는 충격을 주겠으나 그걸 떠나가지고 정치인 모두에게 저는 자성의 시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너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안희정 쇼크라고 하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지난 대선 당시에 경선에서 2등해서 20% 이상의 또 지지를 얻었던 그런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 비례해서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이 진보 정치의 위선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충격과 배신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5일 날이 이제 그 피해자가 비서가 나와서 그 사실을 폭로를 했고요. 그런데 그날이 대북 특사단 파견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더 충격과 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대북 특사단 파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였고 그것을 덮을 만한 또 다른 뉴스는 저희가 별로 상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 이 기대 섞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그렇게 희망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더 놀랐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미투 운동이 정치적으로 좀 변질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또 정치권을 떠나서 이 부분이 지금 논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그 다음에 6일 날 새벽에 이제 지사직 내려놓는다 이런 SNS 글을 올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서부지검에 자신 출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이보다 더 큰 지금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을까 싶은 만큼 지난 시간에 모두에게 충격이었죠. 김희정 의원께서 이게 정치권으로 번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하여튼. 그런 일이 근데 벌어졌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홍준표 대표가 이 좌파 얘기를 하면서 이 미투 운동을 같이 연결시켰어요. 이 문제는 또 실제로 지금 진보 진영에 있는 그 정치인과 인사들이 많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대단히 엄청난 일이죠. 실제로 이게 조직화돼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이 그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났던 이 성폭력 행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이게 이 사회 운동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번에 아마 이게 뭐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촛불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결국 이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사회로 가는 이 그 길에 네. 어떠한 불공정도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큰 틀 속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까 신성 의원님 말씀대로 누구 개인의 문제들만이 아니고 네. 우리 모두들이 이 자성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 잘못된 이 성문화, 성인식에 대한 것들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런 과정에 이 그 야당 대표신 홍준표 대표가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에 가서 하신 말씀들이나 또 자유한국당이 성폭력 근절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제 첫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박순자 위원장이 1차 회의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자유한국당이겠죠. 우리는 터치는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임 실장이 기획한 것이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것과 박순자 의원이 우리 당은 터치는 있었지만은 폭력은 없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가 결국 그 인식의 수준이 거기에 같은 수준에 가 있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까 그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또 엄청난 말씀이시죠. 이런 것들이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좀 자성해야 될 문제다. 청와대 회동에서 그 홍준표 대표 얘기한 부분은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받아쳤잖아요. 예. 추미애 대표 또 그 조별숙 대표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섯 분 다 제가 볼 때는 특히 젊은 여성들은 화를 냅니다. 특히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그렇듯이 아니었겠지만 대한민국에 그러면 뭐 당당한 사람이 있느냐부터 해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를 유승민 대표 그거 뭐 동생 빼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신 와이프가 나하고 경북역으로 동참해. 그런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젊은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고요. 정치인들이 아직도 뭔가 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잘 모르는 또 하나 저는 박순자 위원장을 좀 옹호를 한다면요. 그분이 저는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일부를 지금 따는데 제가 봐도 그 부분 뭐 터치 뭐 듣고 이거는 맞자 부적절한 말입니다. 그건 실제로 맞는데 다만 이제 이쪽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어떤 이제 불편한 감정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홍준표 대표는 그겁니다. 아니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책에 친구 뭐 돼지 발정제 이것 때문에 한번 했다가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막 벌떼처럼 이렇게 날 공격을 했는데 지금 뭐 이윤택 무슨 고원 뭐 이번에 안희정 이런 케이스는 제가 봐도 진짜 좀 심할 정도의 범죄인데 너무 우리 때와 비하면 너무 조용하다 억울하다 이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지만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는 좀 합니다. 과거에 최연희 의원이라고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술자리에서 한번 그분이 워낙 인품으로 유명한 분인데 술을 드시고 정신을 잃고 그것도 좀 잘못한 건지만 어쨌든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너무 엄청나다는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저는 박순자 의원의 그 터치 이 말도 적절하지 않고 홍준표 대표도 저는 뭐 웃으려고 저 임종석 실장한테 무사하네, 형님도 무사하니까 저도 무사하죠. 이런 발언들이 정말 정치인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정보지 찌라시에 나온 이야기 가지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한 것 같은데 본인들끼리 그 이너서클에서는 그게 재밌는지 모르겠으나 듣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미투 운동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그 남성 대학생들은 요즘에 나는 뭐 했나, 왜 나는 방관했나. 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오늘 보도된 거 보면은 이 남자 교수에게 또 피해를 받은 남학생도 또 있고.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게 또 여성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피해자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저는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광 교수님 박순자 위원장이나 홍준표 대표나 또 영수회담 가가지고 서로 그냥 뭐 실없는 농담처럼 그렇게 던졌던 그런 모든 대화들은 저는 정말 젠더 감수성 없는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들의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러니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 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네. 이거는 좌우, 진보, 보수 이런 문제 아니고 정말 이 모두가 경각심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인데 특히 더 분노하고 배신감 느끼는 이유는 안희정 전 지사 자체가 인권, 평등, 페미니즘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았던 유력한 그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폭로가 있었던 날 그 당일날 오전에 이 충남 도청에서 대상으로 미투 운동 우리 다 함께 해야 되고 지지해야 되고 얼마나 또 이 유려한 말솜씨를 자랑하면서 했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이 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각성해야 되고요. 저는 아마 2탄, 3탄 충분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이를 모두가 지금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좀 짧게 한마디 더 하면요. 네. 저는 지금 2차 가해도 좀 위험한 게 지금 그 정보 이런 데는 어떻게 뜨냐면 그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자기 얼굴을 이제 내보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가족 이야기 또는 이 여성이 뭐 정말요? 예, 사생 팬이었다 아니죠 뭐 등등 해서 어쨌든 음모론을 갖다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에 이 정치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걸 음모로 보고 또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떠돌고 다닌다는데 저는 이런 거는 다른 건 떠나서 팩트가 아닌 걸 갖다 떠벌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요. 가해자나 피해자나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는 그 피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 이건 정말 잔인하네요. 예, 정말 잔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그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그 미투 운동 문제라든가 안희정 뭐 정몽주 이런 의혹 문제 이런 지방선거에 어떻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지금 참 한지정 두 분들 많은 말씀들 해주셨습니다만 참 안타깝고 잘못됐죠. 네. 분명히 잘못됐고 우리 국민들을 아니, 우리 국민 모두를 다 실망시켰는데 지방선거에 이런 미치는 것들 영향. 특히나 이제 충청남도는 상당히 타격이 크다고 봐야죠. 그런 것 우리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게 그걸 뭐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 문제들이 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계기로 아까 뭐 다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성하고 바로잡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네. 국민들에게 좀 더 책임 있게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실제로 많이 지금 민주당이 자신만만해할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아니죠. 예, 지방선거를 또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두 분 중에 한 분만. 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네. 처음에는 민주당 후보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가 네. 성추행 의혹이 터지니까 기자회견도 연기하고 지금 무소속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그래요? 등록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이었다 지금 무소속으로 아니, 바꿨는데 복당이 안 돼서 그런 복당이 거예요. 안 그렇죠. 됐어요. 아니, 그런 게 뭐냐면, 복당이 안 됐더라도 민주당으로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누를 끼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좀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지방선거에 어쨌든 간에 이 미투 운동은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것과 저는 남북 정상회담, 이 두 가지는 어떤 쪽으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게, 지금 안희정 지사도 그렇지만, 박수현 전 대변인도 지금 네. 내연녀 의혹 논란에 지금 네.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저는 억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수현 알겠습니다. 전 대변인이. 그렇지만 예. 지방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 네. 미투 운동 남북 정상회담 어느 게 더 영향이 클까요? 미투 운동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 안희정 충격 네. 이어질 어떤 지방선거의 변수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예로 현역 의원 차출 안 된다. 지방선거 출마하지 말아라, 자제해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네. 일당의 위치가 흔들리면 다음 국회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은 가급적 자제해라. 그리고 네. 현역이 아니더라도 나가도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고 유력 인사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을 바꿔야 될 상황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은 굉장한 이 지방선거의 변수로 네. 작용할 것이다. 라는 알겠습니다. 우려를 민주당은 가지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워낙 광범위하고 뜨거운 주제라서 시간이 아주 많이 너무- 부족하다 네,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데 금방 갖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네요. 예, 다음 네. 주에 또 계속해서 연속해서 계속, 이런 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냐 보수냐 또는 뭐 이 민주당이냐 자유한국당이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 문학에 워낙 진보적인 성향이 많다 보니까 진보 성향의 분들이 지금 미투에 많이 걸려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안희정 전 지사의 이 성폭행 의혹은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나타났던 그 정치인 스캔들 중에서 아마 가장 폭발력이 강한 것 같고 지금 어떤 일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그 섹스 스캔들에 버금갈 정도로 큰 건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민주당에 일단 1차적으로는 충격을 주겠으나 그걸 떠나가지고 네. 정치인 모두에게 저는 자성의 시간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너들 이런 그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안희정 쇼크라고 하겠습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였고, 그리고 지난 대선의 진전을 네. 그렇게 희망하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보니까 아마 국민들이 더 놀랬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미투 운동이 정치적으로 좀 변질돼서는 안 되겠지만, 네. 그러나 또 정치권을 떠나서 이 부분이 지금 논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가 이 사건이 터지고 바로 그 다음에 6일 날 새벽에 네. 이제 지사직 내려놓는다 이런 그 SNS 글을 올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서부지검에 자신 출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이보다 더 큰 지금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을까 싶은 만큼 지난 시간에 모두에게 우리 충격이었죠. 김희정 의원께서 이게 정치권으로 번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는데 딱 불행하게도 예, 불행하게도 하여튼. 그런 일이 근데 벌어졌네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당시에 경선에서 2등해서 20% 이상의 또 지지를 얻었던 그런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 충격이 비례해서 큰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성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이 진보 정치의 위선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충격과 배신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5일 날이 이제 이 그 피해자가 비서가 나와서 그 사실을 폭로를 했고요. 그런데 그날이 대북 특사단 파견하는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더 충격과 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은 네. 대북 특사단 파견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였고 그것을 덮을 만한 또 다른 뉴스는 저희가 별로 상상해 본 적이 그렇죠. 없잖아요. 예, 굉장히 예. 우리에게 뭔가 이 기대 섞인 남북 6.13 지방선거 최대의 변수가 되나입니다. 좀 전에 우리 진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아직도 인터넷에서 뜨거운 하여튼 열기를 달구는 것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파문입니다. 자, 기자회견도 한다가 또 취소했어요. 그죠? 또 하여튼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그랬었는데 이 문제를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네. 안희정 전 지사죠. 이제 전 네. 지사의 그 3월 5일 날 뉴스룸의 인터뷰가 보도되면서 제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 네.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가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평소에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것과 안희정 전 지사의 행동이 이제 하나 둘 밝혀지면서 네. 그 배신감이 저는 폭발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안희정 전 지사의 문제 보면 도덕적으로는 저는 비난받을 게 많은 게 예를 들어서 뭐 네. 처음에 그 비서실에서 했다고 하지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할 때 정말 젊은 여성들이 정말 뒤핀 겁니다. 그럼 합의한 거면 불륜인데 그건 문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우리 정치권 전체에 대한 그 미투 이런 반응도 있지만 네. 저는 다른 분이 아니라 안희정이라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이어서 이제 뭐 정봉주 등등의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데 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응? 저도 그래요? 깜짝 놀라게 김성태 의원 뭐 답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여성대에서 그렇게 얘기한 정치인 처음인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좌파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던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겸하게 반성할 이야기라고 한 걸 보면 제가 봐도 이거는